과거 2014년도 당시 규모가 가장 큰 마운트곡스라는 코인 거래소의 해킹으로 당시의 고객들로부터 소송 및 반환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23년도 초부터 마운트곡스 거래소는 상환 계획을 발표하고 23년도 말부터 24년도까지 상환 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어제 시장에 풀린다는 우려감에 시장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원화 가치로 8조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비트코인은 마운트곡스발 하락이 시작되면서 일본 캔들 기준으로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4.51%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제 비트는 하락했지만 알트는 이제부터 버티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비트가 하락했지만 오히려 크게 상승한 알트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4년도가 되기를 4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반감기, 미국 대선,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은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승인될 겁니다. 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앞으로 기관들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연기금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편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 ETF와 같이 우상향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 ETF보다 더 주목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단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뒤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도 하락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년 이상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이후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서 물량을 더 늘려갈 수 있을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나온 마운트곡스발 하락은 퍼드였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 어제 나온 하락은 의도된 기사와 의도된 하락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이트는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물량을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마운트곡스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14만 개로 알려져 있고 실제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물량은 어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마운트곡스에서 상환이 시작된다면 보유 물량이 감소하면서 해당 물량은 고객들에게로 이동하게 될 거고 그 물량은 다시 시장의 매도세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운트곡스발 물량에 대해서 시장은 매도 압력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을 발목을 잡아온 이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실 시장에는 풀리게 될 재료는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마운트곡스 물량이 정리가 되어야 시장은 재료 소멸로서 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링크는 제가 오늘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 퍼드가 시작된 내용은 미국의 3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레딧에서 채권자들이 법정화폐로 상환을 받았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업로드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채권자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법정화폐로 상환을 받았다는 제보였었고 우리가 우려하던 건 마운트곡스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받아서 그 물량이 다시 시장에 풀리는 거였었는데 결국 저는 어제 나온 상환 관련 기사는 세력들의 적절한 눈속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이 퍼드였다면 세력들은 어떤 의도로 시장을 흔드는 것인지 그리고 어제의 기사에 의해서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근거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국내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50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3차 수정안을 SE 측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SE 측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현금 청산과 환매 요구 방식에 따라서 수정안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2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제출 기관들과 SEC는 합동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고 이틀 뒤에 바로 12월 2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한 기준을 맞춘 수정안이라면 곧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비트갱서 관점 공유망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전달드렸던 내용이 마운트곡스발 하락으로 비트코인은 오후부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대를 머물고 있지만 실제 전체 시가총액 차트를 봤을 때는 비트와 이더, 알트를 전부 포함한 토탈 원 차트에서는 마이너스 1.05% 하락 진행 중이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차트는 양봉을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어제의 움직임으로 비트코인만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트의 하락은 알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탈 차트를 봤을 때는 어제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 하락보다 알트코인 하락이 비교적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게 토탈 원 차트 그리고 우측은 알트코인만 종합한 토탈 3 차트입니다. 토탈 원 차트는 현재 마이너스 0.40% 하락 진행 중이고 오른쪽에 있는 토탈 3 차트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중입니다. 토탈 원 차트보다 토탈 3 차트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알트
알트의 하락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눈치가 빠른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도망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장은 아직 도망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의 고점은 항상 시장이 환희할 때 찾아왔었고 아직 비트코인 ETF 승인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 환희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알트장이 좋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알트 불장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 1월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는 그 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한참 전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섭게 상승하더니 정작 승인이 다가오니 도미넌스는 추세 하단부를 깨고 내려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승인이 되는 거라면 비트코인을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매도가 아니었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마운트 고스발 이슈는 세력들의 의도된 눈속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는 마운트 고스라는 기사를 방패 삼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기관들의 입장과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료 삼아서 단순 수익을 내려는 세력이라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은 끝났을 거고 재료가 소멸되면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매도된 물량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들이 받아먹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다시 알트코인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단기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 차트에서도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은 알트코인 불장에서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21년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던 당시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10월 15일에 선물 ETF 승인 발표가 나오고 4일 뒤 선물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출시된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비트코인은 22일이라는 기간 동안의 횡보가 있었고 실제로 알트코인은 한 달 넘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샌드박스 차트를 보면은 10월 28일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시 최대로 10배 상승했습니다.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배가 상승한 겁니다. 10월 28일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첫 번째로 무너지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마이너스 13%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건 비트코인 단기 고점은 11월 10일에 나왔지만 알트코인 고점은 11월 25일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그에 대한 상승분은 충분히 나와 줄 겁니다. ETF가 출시되면 비트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겁니다. 고점에서 비트는 알트를 최대로 펌핑시키고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오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거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비트가 하락이 나온다면 과거처럼 저점을 깨려가는 하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트위터 내용입니다. 2013년도, 2017년도 그리고 현재 차트입니다. 현재 우리는 스텝 2 구간에 있습니다. ETF라는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스텝 1에서 만들었던 고점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대를 가장 강하게 쌓아줬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경기 침체나 특정 전쟁과 같은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깨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로 바닥을 깨는 급락이 나온다면 그 바닥은 정말 다시는 보기 힘든 바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상당히 그 투심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알트코인 반등과 비트코인 반등이 나올 자리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겁먹을 구간은 아니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제랑 오늘 있었던 이런 이슈들을 좀 빠르게 여러분께 찾아뵙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트갱스터 관종 공유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